안녕하십니까. 김남진 특수교육학 담당하고 있는 김남진입니다. 한편으로는 코르셋 특수교육학 담당자이기도 하죠. 동일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는 실전 모의고사 과정과 관련해서 강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큰 재주를 가졌다면 근면은 그 재주를 더 낫게 해줄 것이며, 보통의 능력밖에 없다면 근면은 부족함을 보충해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윗줄보다는 밑에 줄에다가 오히려 하이라이트 표시를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재주를 가졌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보통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그렇다 그러면 제이 레이놀즈가 이야기했듯이 근면이 부족함을 보충해 줄 것이다 라는 말에 부인은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제가 왜 이와 같은 명언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야기 준비를 했냐 그러면, 9월서부터 시작되는 실전 모의고사 과정은 11월에 치러지는 임용고사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한 달하고도 한 보름 정도, 길게는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이 보통의 능력이 아니라 큰 재주를 가졌다 손 치더라도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근면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더불어 포기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포기라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로지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부지런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신 이후에 11월 실전에 임하시는 게 더욱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와 같은 문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2020년도 1월 달부터 같이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과 같은 커리큘럼, 지금 칠판을 통해서 보고 계신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쭉 달려왔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가 처음으로 이제 학원에 진입해 온 상황인지라 기본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 오류도 좀 많이 발견되고 그랬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지난주까지 해서 8, 9월 기출 동영 문제 풀이 과정이 있었고 9월서부터 초, 중 등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표상으로 연간 강의 일정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한 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줄은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고 11월 달에 치러지는 임용고사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불특정 다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달려가는 것은 마지막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어 지금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고 12월에 2차 대비라는 이유로 2차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한번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강의 개요입니다.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는 실전 모의고사 과정에 대한 강의 개요인데, 개강일을 저는 초등과 중등을 각각 별도로 삼았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25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중등은 개강일의 다음 날인 9월 26일 토요일 날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각각의 학교 급별로 다른 날짜를 잡고 다르게 시험을 보겠다라는 이야기죠. 강의를 보시게 되면 격주로 이렇게 따박따박 정기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우리가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추석이 끼어 있을 뿐더러 저가 다시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들이 불규칙하다라는 부분은 좀 양해를 드리고요. 초등은 4회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4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실전 시험 역시도 2주가 조금 뒤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회를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5회차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대략적으로는 2주라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제가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9월 25일 초등 같은 경우 개강을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10월 마지막 주까지 10월 30까지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중등은 9월 26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해서 매 토요일입니다. 매주라고는 이야기 못 드리겠고 매 토요일마다 이와 같이 해서 5회에 걸쳐 갖고 여러분들한테 실전 모의고사를 풀까 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매주 금요일입니다. 초등은 금요일, 그 다음에 중등은 토요일 이와 같이 하고 시간 궁금하시죠? 그렇죠? 시간은 우리가 실제 시험 보는 시간을 제가 좀 설정을 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9시부터 해서 6시 30분까지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초등 문제에 대한 해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과 특수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해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중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매주 토요일 날 이루어진다라고 했고요. 시험 시간은 9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9시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 5시 반까지 하게 되면 해설이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운영을 하길래 저렇게 늦게 끝나나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등 특수 같은 경우 조금 전에 25일 날 개강을 해서요. 10월 30일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시간을 보시게 되면 하루 일과입니다. 9시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이 교직 논술이 시작이 되잖아요.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되 뭐만 조금 줄였느냐 그러면 휴식 시간이 실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너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생겨버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다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이와 같이 쉬는 시간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시 40분까지 교육과정 B까지 모든 시험을 마치면 1시간여의 점심시간이 주어지고요. 다음 이어서 바로 초등 해설이 주어집니다. 답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재공 교수님, 초등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시죠. 저희 학원에서 위재공 교수님께서 출제를 해 주실 거고 출제를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2시간여에 걸쳐 갖고 해설을 해 주실 거예요. 위재공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2시간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떤 이야기를 같이 겸하셨냐 그러면요. 단순히 문제만 풀게 되면 하나만 하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해설지를 나눠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2시간여를 할애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문제와 관련된 혹은 답과 관련된 배경 지식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 필요에 의해서 2시간을 할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강을 통해서도 그렇고 현강, 직강을 통해서도 그렇고 초등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봤습니다. 위재공 교수님의 이제 초등 해설이 끝나면 10분 정도의 휴식을 갖고 나서 바로 특수교육 파트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당연히 담당을 하는 거고요. 위재공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단편적으로 답만 이야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이론 부분을 다시 한번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초등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똑같은 패턴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다 보니 이와 같이 6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번에는 중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등은 항상 토요일 날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9월 26일 날 개강을 하게 되면 11월 14일까지 해서 종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 특수에 비해서는 한 회차가 더 많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일과 운영 계획을 보시면 초등하고 동일하게요.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 자체가 실전 자체가 9시부터 하니까 크게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다만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전공 A라든지 전공 B 휴식 시간 당연히 줄였고 이제 전공 A라든지 전공 B가 90분 정도를 할애를 해 드려야 되는데 90분 정도를 할애해 드려 버리게 되면요. 시험 전부 끝나서 점심시간이 2시 가까이가 돼버려요. 2시 가까이 돼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 시간까지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가 있어서 시간은 한 10분 무리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푸는 데 있어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 선에서 한 10분 정도는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80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2시 점심시간이 끝나면 제가 바로 이어서 3시간 30여 분에 걸쳐 갖고 해설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초등은 9시부터 6시 반까지, 중등은 9시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더 많은 지식을 전달을 해드리고 조언도 해드리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리할 시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하루 일과를 운영을 할까 합니다. 자, 이제 강의 특성 한번 볼게요. 제가 9월에서부터 11월에 이루어지는 강의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강의들은 강의 목적을 한 2개 혹은 3개 이 정도로 한번 잡아봤었어요. 그러나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는 실전 모의고사의 그 과정에 있어서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밑줄까지 그어놨어요. 1차 합격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 목적을 잡아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실제 임용고사와 가장 유사한 시험 형식 그리고 유형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1차 합격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는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서도 강의 목적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만 실전 모의고사다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유형, 실전, 예상, 유형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역 당연히 똑같아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1월서부터 9월, 현재 9월까지 열심히 달려오면서 기출문제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향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출제를 들어가시는 분들,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이 들어가시겠죠. 출제자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떠한 학문적인 경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분석을 해서 모의고사 안에다가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풀이과정, 즉 뭐 해설이죠. 풀이과정에서 해설을 통해서 회차별로 한번 풀 때마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전 범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내가 답을 썼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첨삭이라는 부분을 수행을 하다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본인은 맞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나 출제를 한 출제위원의 입장에서는 만점을 줄 수 없는 그런 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채점 방식을 고려하겠다라는 거죠. 개별 첨삭으로 최종 점수를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실력으로 내가 시험을 보더라도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느냐, 이렇게 이와 같은 아주 작은 차이가 점수의 차이를 상당히 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실력이라면 그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고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부분을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이제 마지막에서 개별 점수를 극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와 같은 과정이 있으려면 반드시 개별 첨삭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초등부터 볼게요. 초등을 보시면 직강생이 있을 거고 인강생이 있을 겁니다. 직강생들 경우는요, 우리가 조금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1교시에 이루어지는 교직 논술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을 심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1교시에 이루어지고 교직 논술을 제대로 손을 못 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음 시간서부터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A든 B든 그 부분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미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기술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직강생들은 전회차 즉 4회 전회에 걸쳐서 첨삭을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서술식 있잖아요. 그렇죠? 뭐뭐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회차하고 3회차 총 2회차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제 댁에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교직 논술 같은 경우 직강생과 인강생 모두를 전 회차에 걸쳐서 제가 첨삭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진짜 굴뚝 같으나 여건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교직 논술 같은 경우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총 2회에 걸쳐서만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첨삭을 해드린다라는 부분이 좋긴 하겠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혼자 모든 부분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첨삭을 하다 보게 되면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건성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이 직강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 회차에 걸쳐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회와 3회에 걸쳐서만 이렇게 슬랙팅을 해서 받아보고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 게 오히려 더 양적이 됐든 질적이 됐든 오히려 질적이겠다. 그렇죠? 질적인 측면에서 더욱 퀄리티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서술식 답안 같은 경우는 총 2회에 걸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요 밑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초등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제출하느냐 이 부분이죠.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원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강의 컨텐츠가 올라간 다음 날 자정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정을 넘어버리시게 되면 당연히 제가 첨삭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텐츠 팀에다가 온라인 팀에다가 문의를 해보니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게 금요일 날 컨텐츠가 올라간다. 그죠? 제가 촬영을 하잖아요. 현지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토요일 날 업로드가 됩니다. 토요일 날 업로드가 될 거예요. 지금 저는 초등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가 제가 금요일 날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녹화분이 촬영된 컨텐츠가 토요일 날 업로드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요일 자정까지 첨삭받고자 하는 분에 한해서 교직 논술과 서술식 답안을 올려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등 보겠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직강생들요, 우리 학원에 직접 오셔갖고 들으시는 분들은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가 조금은 문제가 될 겁니다. 위쪽에 초등 같은 경우 교직 논술은 제가 직접적으로 특수교육학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글쓰기 지도를 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중등은 과목 자체가 특수교육학이 아니잖아요. 교육학입니다. 교육학 논술이기 때문에 제가 봐드리고 싶어도 봐드릴 수가 없어요. 글쓰기 방법은 봐드릴 수가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학원 측하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교육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학원에, 저희 학원에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출제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에 따른 모범 답안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좀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술식 답안 같은 경우는 총 2회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초등하고 교차가 되게끔 2회와 4회에 걸쳐서 직강생들에게 첨삭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제 인강생들 한번 보겠습니다. 중등 특수의 인강생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학 논술 이 부분은 직강생들하고 똑같습니다. 해설지로 첨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고, 서술식 답안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요, 학원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총 2회에 걸쳐갖고 여러분들에게 첨삭이 이루어질 겁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스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니까요, 토요일 날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중등은 토요일 날 수업을 하게 되면 일요일 날 자료가 업로드가 될 거고요.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확인을 하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나서 월요일 날 자정까지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교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중에 판매를 한다거나 제가 프린트아웃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유인물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강생 분들은 파일로 제공이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매 회차마다 이렇게 제공이 되겠죠. 지금까지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는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잘 돼야 되겠다, 그렇죠?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불가능할 것 같은 부분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남은 4주차, 4회차 그리고 5회차에다가 많은 역량을 전부 직결시켜서 여러분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요. 한번 4회차에 걸쳐서 그리고 5회차에 걸쳐서 저와 같이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계획 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